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돌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테슬러즈님의 이야기를 믿고 들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저가 아는 분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오호. 조금 현실적인 얘기랑 귀신 관련된 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말씀 예. 얼른 드려볼게요. 하이브리드? 예, 하이브리드. 예,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저랑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지금도 종종 연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최근에 만나서 밥을 먹을 일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뭐 없냐 해서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이분의 지인분 중에 굉장한 모쏠 분이 계셨습니다. 모쏠? 모태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모쏠이면 뭐 대현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 이분은 거의 대현자의 반열에 들으셨던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니 왜 어쩌다 대현자가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저희 지옥의 그 코스 있지 않습니까? 남중 남고 공대 코스를 밟은 안타까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하셨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국내 굴지의 그 S 기업, 그 갤럭시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계셨대요. 이 얘기를 해주시던 시점에 취직해서 서울에 자가로 집도 마련하시고 젊은 나이에 그걸 다 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게 무슨 대기업 입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무료기 생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500을 벌어도 480을 써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고 BMW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걸어서 버스 타고 그 전철까지. 네, 전철까지. 버스, 메트로, 워킹으로 네. 굉장히 소박하게 살아가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사시다가 어쩌다가 소개로 여자를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와 단둘이 대화라는 걸 해보게 된 거예요. 예. 엄마 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랬겠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외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막 제가 이거를 듣고 딱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네. 혹시 볼비님 마스크 걸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봤죠. 거기에 보면 주호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대로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생긴 외모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행동이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게 아니고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이 봤을 때 저런 행동을 왜 하지? 저 사람 진짜 완전 찐따인데?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좀 너드스러운 그런. 네.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너드는 강동원처럼 생겼는데 나만 바라보고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연락처 여자 없고 이런 너드를 원하는 거지 진짜 널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널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가는 족족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현자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세상을 잘못 산 건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은 자기를 명절 때나 언제 만나면 아이고 요새 이 젊은 것들이 너처럼만 살면 생전 걱정이 없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자식인데 주변에 나이 또래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그게 안 되니까 이 괴리감이 상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나 경제적인 재력 되겠다, 뭐 못난 거 없는데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뭐 여자 없으면 죽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합리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분이 또 이제 BMW 중에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서 근데 저 이 얘기를 듣고도 참 놀랐던 게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근데 이어폰을 이제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콩나물이라 부르는 그런 그 무선 이어폰들이 에어팟? 뭐 에어팟부터 네. 시작해서 뭐 갤럭시는 버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지금 상용화 된 지가 꽤 됐는데 이분은 유선 이어폰을 끼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걸 듣고 유선 이어폰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류장에 앉아서 유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데 이게 저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유선 이어폰이 좀 줄이 길면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류장에서 앉아서 음악 듣다가 자기가 타려는 버스가 왔는데 이게 자기가 온 줄 몰랐다가 놓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어나갖고 후닥닥닥 뛰는데 이게 덜렁덜렁 거리다 귀에서 빠지고 뭐 가방 끈에 걸려서 엉키고 막 이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네. 왜 이래 하고 있었는데 버스 문이 닫히려는 거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좀 타이밍상 놓칠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원래 기사님들이 절대로 대부분 그냥 가시는데 서가지고 멈춰서는 이렇게 문을 싹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좋은 기사님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탔는데 예. 기사님 거기 손님 거기 카드 찍으세요 하고는 저기 이 아가씨가 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일행분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가고 저 앉아요. 예, 뭐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좀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일단 버스를 탔다는 안도감이 우선이긴 했지만 앉으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눈웃음을 싱긋 자기한테 보내더래요. 오호. 이분은 딱 그 눈웃음을 본 순간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네. 이 주호남 씨 같은 부류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린라이트 오브 그린라이트다 네. 라는 생각으로 근데 용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딱 캐치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선 이어폰을 달랑달랑 거리면서 갔대요. 가가지고는 옆 좌석에 탁 앉아가지고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멘트도 구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아니라고. 근데 보통 이러고 말잖아요 대화가. 근데 이 여성분이 근데 뭐 음악을 되게 열심히 듣고 계셨나봐요.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느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웃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김태희 전지현보다 더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성분을 오늘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야 되겠다. 예. 지금부터 이분을 주오남 씨라 부르겠습니다. 오남이. 주오남 씨가 오남이가 옆에서 온갖 가사를 떨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주변과 언변으로 어떻게든 연락처를 받아보려고 네. 가는 동안에 막 뭐 어디 사시냐 나는 뭐 이렇다 뭐 어디 산다 웃는 게 너무 이쁘시네 뭐가 어쩌나 막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여자분이 내릴 때가 된 거예요. 네. 오남이도 내렸대요. 자기는 거기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른대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이 여성분이 여기 사세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기 살아요. 근데 이 오남이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찐다인 게 티가 나는 게 네. 아까 오남씨가 자기 입으로 나는 어디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산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를 들어 아까 근데 의정부 사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이 조남 스킬 나옵니다. 바로 저 사실 똘순 씨 번호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통 이러면 뭐야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이 웃더니 그래요 나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내렸는데 뭐 번호 못 줄 거 있냐고 하고선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오남 씨가 그분이 표현이 그러더래요. 뽀뽀를 처음 하면 종이 울리는 것 같다던데 예. 나는 핸드폰에 연락처만 찍히는데도 저기 영국 런던에 있는 빅벤 종이 울리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하고 이제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제
갔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애쓴다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솔직히 연락하면서도 이게 진짜 번호가 맞을까? 네. 신상 퇴치용 번호 아닌가? 아, 맞더랍니다. 그리고 연락이 좀 이어졌고 빨리 말씀을 드리면 썸까지 이어졌대요. 오, 갔네요. 네. 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야, 오남 씨가 내가 아는 너드 강동원인가? 했는데 제가 지인분 통해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뭘까? 이분이 재력이 있는 걸 보고 그랬나? 했는데 뭐 재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나면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오남 씨의 온갖 너드스러운 이 찐따 짓들이 여성분에게 그렇게 오랜 호감을 지속시켜주지 못했었나 봐요. 이 여성분이 이별을 얘기하면서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하. 이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맨날 써먹는 레파토리 상처받지 않게 내가 나쁜 일 하겠다 뭐 이런 약간 레파토리로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오빠에게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했대요. 근데 이러면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얘가 내가 별로 싫은가 보구나 이럴 텐데 예. 이 오남 씨는 이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대요. 뭐 왜 이러냐. 근데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오남 씨의 그런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여성 시피자가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만난 사람마저 자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해외 부서로 발령을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한 3, 4년 정도? 거기서 이제 마케팅 관련 기획 부서에 있으면서 해외에 어떻게 우리 이거를 좀 더 팔아먹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고 계획 세워서 거기서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해서 상당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4년의 시간이 흘러서 금유환영을 했을 때 이 오남 씨의 직책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자가집뿐만이 아니고 진짜 BMW급의 차를 탈 수 있게 된 오남 씨고 거기다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자산도 꽤 많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 이제 적적하고 이제 여유 있고 뭐 예전처럼 막 야근하고 불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서 취미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프를 쳐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차도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골프백이 몇 개가 들어가냐 뭐 이런 거 되게 보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도 일부러 골프백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해서 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치러 댕기고 개인적으로 이제 재력이 되니까 레슨도 좀 프로 출신 골퍼분들을 따로 만나서 레슨도 받으러 댕기고 해서 꽤 잘 치게 됐대요. 네. 저한테 그 뭐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골프를 못 쳐서 저도 모르겠네 그걸.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재민이 같지만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롤로 치면은 게임 티어로 치면은 최소 이제 거의 뭐 다이아 이상의 굉장히 높은 티어 구간에 있는 골프 실력을 갖게 됐대요. 예. 그러니까 가면은 웬만한 일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기게 됐대요.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혼자서 갔대요. 그날은. 네. 원래는 자주 같이 갔는데 혼자 가서 거기 있는 그 골프장 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사장님이 놀고 있길래 우리 같이 좀 치자고 해서 이제 같이 치고 있었는데 이제 저쪽 옆쪽에 있는 그 홀에 이제 저희가 들어보니까 뭐 이거를 치면은 그 무슨 카트 같은 걸 타고 멀리 이동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조그만한 자동차. 그 무슨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운전에 같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저쪽으로 저희가 넘겨놓은 홀로 그 사장님하고 가면서 이 사장님은 골프장 사장인데 거의 내가 봤을 때 프로 골퍼 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니까 사장님이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하면서 지나가다가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 오남 씨한테 여기 말고 좀 있다가 지금 몇 시지? 하더니 한 2시간 정도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와 이분이 여성분인데 골프 치는 게 기가 막힌다고. 허허. 여자 중에 프로 아닌데 이 정도로 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예. 그래요?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치고 기다려서 누가 오나를 봤대요. 네.
왔어. 그래갖고 보니까 우와 자기보다 잘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가 보니까 거의 준프로 레벨인데 여자가 저렇게 골프를 잘 친다고? 그래서 이제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실력이다. 혹시 예전에 뭐 좀 날리던 사람인가 해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그분 다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행분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가서 이제 말을 걸어봤대요. 오남 씨가 또 이때는 조금 말을 걸 수가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는 원래 있었으니까. 저기 하고 이제 멀리서 보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는데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예요. 그 전에 만났던 예. 버스 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나 막 이렇게 말을 흐리더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왜? 하는데 일행 중에 남성이 한 명 이렇게 오더니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오더래요. 남친이 생겼구나. 남친이 생긴 게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사이에 결혼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구나. 오남 씨가 이때는 조금 눈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껏 얘기했더니 아는 분이야? 라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오남 씨가 먼저 저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이렇게 그냥 눈치 있게 딱 얘기하고서는 골프를 너무 잘 치시길래 제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일단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센스컷 하고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오남 씨가 나오면서 나 많이 컸다. 나 잘했다. 남자 나왔어. 그 임창정 영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어? 못나 카리스마 있어. 그거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이러고 나왔는데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성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재밌는 거는 그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남 씨도 이 똘순 씨도 아무도 연락처를 안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 잘 지냈어? 라고 이제 연락이 오길래 거의 뭐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전 여친 오빠 잘 지냈어 뭐 이런 거. 네. 순간 설렐 뻔했지만 나는 이제 사회적 입지가 있고 얘는 한 가정의 아내인데 연락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싶어서 좀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대요. 대화를 많이 끝내려고. 잘 지냈지. 그럼 이제 대화가 보통 안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들이대는 건 아닌데 말을 좀 이어가려고 막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약간 T에 가까운 좀 냉철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뭐가 할 말이 있나? 싶어서 그냥 자기가 먼저 물어봤대요. 답답해서. 너 근데 무슨 일 있니? 하니까 오빠 혹시 다음 주 주말에 골프 치러 나올 수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 골프 치게? 했더니 나 골프 칠 건데 오빠 나올 수 있으면은 같이 보자 이랬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진짜 안 나갈라 했는데 호남 씨의 그 의지보다는 본능이 먼저 이끌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나갔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더래요. 왜냐면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한테 따로 연락해서 불렀으니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심 얘랑 둘이서 골프 치고 얘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그런 전개를 약간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 시간에 나갔더니 그 부부는 이미 1시간 먼저 와서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볼을 놔주고 스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이런 걸 막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혼자 간 오남 씨가 얼마나 초라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쟤는 전에도 나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더니 여기서 또 나를 이렇게 농락을 하는구나. 나를 왜 부른 거야 대체.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갈라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또순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왔네. 잠깐 오빠 이쪽으로 와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하면서 가니까 이제 남편분이 오셨냐고. 우리 똘순이가 우리 주 선생님이 그렇게 골프를 좀 잘 치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폼이나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 해서 나도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되게 대범하게 스윙을 했는데 망했대요. 마음이 완전히 멘탈이 털려 있는 상태니까 스윙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더래요. 이제 거의 개쪽 당하고 아휴, 뭐 다신 볼 일 없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예.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그 남성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똘순이 지금 현 남편한테 밥까지 얻어 먹어야 돼? 싶긴 했는데 그 똘순이 표정이 되게 애절하더래요. 밥을 좀 같이 먹자는 이런 표정? 그래서 아니 얘는 대체 지금 나한테 뭘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밥까지만 먹자. 진짜 밥만 먹고 가자. 이 생각으로 식당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저희 그 룸같이 생긴 한정식 집에서 뭐 간단하게 뭐 게장부터 시작해서 쭉 코스로 나오니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 남성분도 상당한 뭐 스펙이 되고 경제력이 있는 걸 보니까 똘순이가 나에게 경제적인 게 아쉬워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착각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전자에 뭐가 담겨서 들어오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복분자주인데 예. 여기 복분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우리 주 선생님도 저기 여자친구도 있으실 거고 장가도 가실 텐데 제가 오늘 복분자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 대접해드리겠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하더래요. 오나미는 미치죠. 속으로 쌍욕이 나오더래요. 이 새끼 지금 나가갖고 지금 이것들이 그냥 부부 사기당 같은 놈들이 짜고 지금 나 약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제 지인분한테 그랬대요. 주전자로 머리를 깨고 싶었다고. 모멸감이 들었는데 진짜 참을인자 3번이면 3도 면한다고 계속 사귀었대요. 사귀면서 참자. 이런 들 때문에 내 인생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속으로 막 하면서 원래는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마실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에라 오늘 누가 먼저 죽나 해보자 해서 막 마셨대요. 그리고 이제 때려 마시고 한 2-3시간을 그렇게 마시니까 머리가 팽팽 돌죠. 과일주 같은 게 또 들어갈 때는 달달해서 쭉쭉 들어가도 한 번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 나 이거 어떡하냐. 여기 골프장 근처에 뭐 잘 데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우리 오빠랑 저희 오남매 오빠랑 다 취했네 하더니 자기가 그 택시를 2대를 불러놨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똘순이가 그래도 그런 생각까지는 했나 보다. 어쨌든 나는 이걸로 얘네랑 이제 끝이다. 안 본다.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2대가 택시가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그 차종이었는지는 저는 차종은 모릅니다. 근데 한 대가 K5가 왔고 한 대가 소나타가 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오나미가 뭐 보이지도 않죠. 막 세상이 뺑뺑 도는데 뭐 K5인지 소나타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 하면서 이제 다음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먼저 갑니다.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K5에 타려고 했대요. 근데 똘순이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싹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가로로 젓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당겨갖고 그걸 타지 말라 하더래요. 왜 이러지? 근데 자기가 뭐 욕하거나 너 왜 이래 할 힘도 없더래요.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냥 당긴 대로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니까 그 차에 자기 남편을 태우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것들이 뭐 저건 뭐 카카오 블랙이냐? 나는 그냥 떨거지 같은 거 타고 지 남편 좋은 거 챙겨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땅바닥 보면서 구두로 땅을 이렇게 툭툭 차면서 진짜 갔네 이랬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먼저 그 택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 타고 간다 하고 이제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요. 차에다가 자기 차에다. 그래서 참 웃기네 하고 이제 갔는데 일어났잖아요. 다음날 이제 머리 깨질 것 같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이 오더래요. 그래서 뭐야 근데 똘순이에요. 이 년은 아직도 나한테 용무가 남았나 해서 보니까
부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똘순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상 치르고 있으면 정신이 없겠지. 근데 이제 그 부고 문자에 장식장 장소나 발인 날짜나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고민을 했답니다. 가는 게 맞나? 근데 너무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랑 어제 밤 막 이때까지 보던 사람이 오늘 죽어 있고 심지어 자기랑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고 하니까 안 가는 것도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부조금 준비해서 갔대요. 가서 이제 보니까 똘순이가 그렇게 찌르길 정도로 미웠는데 막상 검은 상복 입고 그렇게 사람들 맞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영정사진 보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또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서로 하고 절하고 부조한 다음에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의례적인 멘트하고 앉아서 육개장을 먹으려 하는데 네. 자기가 간 시간이 한 11시에서 12시쯤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똘순이가 그 영정 앞에 있다가 이렇게 자기 옆으로 쓱 오더래요. 네. 자기 육개장 먹고 있는데 와서는 이렇게 눈물을 훔치던 손수건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맞은편에 앉더니 오빠 그래도 걸음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날 오빠도 기억나? 택시 타고 갔잖아. 그 차 사고로 네. 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아유 어떻게 그러다가 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를 그 차에 안 타게 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묘하다 이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대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게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상가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꾹 참았대요. 너무 궁금했는데 참다가 일단은 발인 잘 하고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얘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 똘순이가 맞아 오빠한테는 얘기할 게 좀 있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뭔 소리를 하나 하고 이제 찜찜하게 거길 나와서 진짜 손가락을 꼽아서 기다렸대요. 네. 발인하고 며칠 지나기를.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겠다고 있었는데 너무 의외였던 게 발인한 날, 그러니까 발인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먼저. 그래서 의외다 싶어서 똘순아, 그러니까 오빠 예전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알지? 그러니까 알지. 거기로 와. 나 지금 거기 와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너 발인은 하니까 또 끊었대요. 얘는 진짜 여전하네 해서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가 분명 난 잡아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리고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차를 타고 가던 네 남편이 그러게 됐다니 그냥 마음이 참 찜찜하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유자차를 시켰었대요. 네. 유자차에 그 밑에 가라앉은 유자 있죠.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건져내면서 자기 눈도 안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는 그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오빠 도화살이라고 들어봤어? 라고 하더래요.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들어보니까 여자한테 있는 무슨 사주 그런 거 중에 남자 꼬여내고 이런 관상 사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들 주호남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대요. 네.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른다 하니까 계속 유자를 건져내면서 그러더래. 내가 도화살이 세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맨날 들었어. 그러다가 나랑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잘 안 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더라.
하면서 그 유자를 자기 입에 딱 가져가서 하나를 씹어서 이렇게 꾹꾹 먹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얘가 특이한 능력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뭐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있지? 느낌이 와. 뭐가요? 얘는 곧 죽겠다. 얘는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죽음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저희가 이거는 뭐 입증이 되는 영역도 아니고 우리 공대생 너드남 주호남 씨에게는 이거는 완전 그냥 미신이고 토테미즘이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오빠 그 차 태워서 내가 보냈어. 오빠가 죽었는데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오빠 하면서 또 이제 유자를 이렇게 하나씩 건지면서 이제 다 걸러졌거든? 그 유자를 다 걸러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가 걸러졌다는 거지 하니까 유자?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갈 사람 다 걸러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랑 살아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네 남편이 거기 타면 죽을 거를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그래서 오빠 거기 안 태운 거야. 걔는 어차피 곧 갈 것 같은 애였어. 내가 보인다 했잖아. 그럼 빨리 걔 보내고 오빠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 아직까지는? 그럼 오빠랑 같이 사는 게 낫잖아. 오빠 좋은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또 전에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러니까 와 이게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소름 끼치고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내가 아는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너 왜 이렇게 됐니? 너 악일했잖아 하니까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오빠를 잠깐 풀어놨던 거야. 오빠는 죽지 말고 좀 냅뒀다가 킵해놨다가 꺼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됐다고. 오빠 와인 숙성시켜놨다가 때 되면 찾아 먹잖아. 오빠는 이제 다 됐어 숙성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안 그러면 내가 걔처럼 죽여버릴 거니까 그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냐. 난 진짜 너한테 원한 질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내가 오늘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오빠 자신 있어? 저 카페 문을 나가서 집까지 무사히 갈 자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주술사는 아니지만 오빠가 내 옆에 없으면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면은 오빠가 어떻게 할 건데? 내 옆에 없으면 오빠가 곧 죽을 수도 있다고. 너무 찜찜하고 미치겠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계속 그랬대요. 손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웃더래. 그러더니 장난이야 장난. 그걸 몰라? 에휴 하여간 여전히 착해 빠져서 가. 장난이야 오빠. 그냥 오빠 얼굴을 오랜만에 보고 장난치고 싶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진짜여도 문제지만 장난이면 더 사이코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남편 발인을 오늘 아침에 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랑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 소식도 섞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손절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얘를 잊고 이 오남 씨도 어렵게 인연이 찾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얘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오남 씨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그 똘순이랑 오남 씨의 인간 관계가 엮여 있는 게 없었대요. 왜냐면 길바닥에 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귀는 과정에서 똘순이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라고 오남이한테 한번 소개해서 좀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하게 엮여있는 인간관계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요. 네. 자기 결혼할 때 그 사람도 청첩을 보내서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혼식에 왔는데 축하한다고 오빠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그래도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금방은 아니더라도 늦게라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네. 근데 그 말이 자기한테는 너무 아픈 말인 거예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니까가. 그러니까 그 말 듣더니 이제 신랑 대기실에서 그 말 하지 마라. 나 그 말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참 오빠 똘순이 얘기 들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응? 똘순이? 나 몰라. 나 몇 년 전에 무슨 남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런 네. 장난치듯이 얘기했던 그 얘기는 안 하고, 남편 발인하기 전날에 본 거 말고 나 그 뒤로 소식 못 들었다 하니까, 똘순이는 진짜 운이 없나 봐. 그러더래요. 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똘순이가 그 뒤에도 남편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막 보험회사에서 조사 들어오고 일부러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조사가 들어오고 난리였는데 이제 혐의점 없어서 뭐 소송 뭐 가서 이기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똘순이는 또 남편이 그렇게 돼서 근데 얘가 인기가 있긴 해 그러더래요. 왜 하니 또 지금 누구 만나고 있다고.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왜 그러더래요. 모른다고 하니까. 똘순이는 예전부터 한 번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자기가 찍어서 이 사람하고 만나야지 한 사람하고 만났다고.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그러더라고. 했는데 아닌데? 내가 똘순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버스 그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똘순이를 좋아해서 따라다녔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예. 자기를 애초에 그 버스에 태워준 사람도 찍은 사람도 똘순이 같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타겟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굉장히 돋으면서 이제 결혼식 날이 오남 씨가 원래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인데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객석을 보면서 혹시라도 걔가 오진 않았겠지 이러면서 무서워서. 왜냐면 걔가 했던 말이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랬다가 내가 너 죽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랬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 현실적으로 뭘 갖다가 찍거나 뭐 찔러서 이렇게 사람을 할 줄은 몰라도 뭐 입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게 그리고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진짜로.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진짜. 아까 또 시청자분들께서 대현자 vs 또 뭐라고 하셨냐, 아까. 뭐라고? 도화살. 이야, 진짜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과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죠. 막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분명히 그 여자랑 살면 죽어나가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그 정황이 의심스러워서 예전에 그런 범행들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정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막 국과수 동원하고 막 수사 들어가고 막 조사하고 이랬는데도 혐의점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치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얘기한 그 농담 같은 말이 농담이었던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오늘 데슬러즈님께서 그래도 캐릭터를 조남 씨 그 캐릭터로 잡아줘가지고 훨씬 더 몰입이 더 잘 됐고 상상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조남 씨 연기하신 배우분께는 죄송한데 그만한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네. 어차피 같은 배우는 아니시니까요, 데슬러즈님은. 그죠? 저는 그렇죠. 저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라는 점을. 그리고 더 선배도 아니시잖아요, 데슬러즈님은. 전혀 연관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과연 그 여자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많은 남자들을 타겟팅을 해서 다니는 것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도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테슬러즈님은 절대 배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저번 주에 또 참여를 해주셨고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아비님 많이 피곤하시죠? 들었어요. 자, 오늘 웅아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돌비님께서 너무 네. 번창하셔가지고, 네. 스키다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오? 스키다시 그 친구 네, 근데 오랜만이네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먼저 설명드리면은, 스키다시는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구고, 네. 가깝게 지내고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은 많이 공감도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랑도 여러 가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몇 번 시참했었죠. 스키다시 주제로. 맞죠? 네. 아무튼 뭐 제 일본인 친구죠. 남자고. 지금은 와이프랑 그 당시에 스키다시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 돌비 웅아비 검색하셔서 처음부터 다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음집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웅아비죠. 오늘 이야기는 스키다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키다시는 뭐 이름이 진짜로 스키다시가 아니고요. 그렇죠. 가명. 네, 네. 그냥 가명으로 그냥 예전에 이름 뭐 할까 하다 다마고치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스키다시로 한 건데 가명입니다. 조금 이 일 겪고 저도 아직도 좀 무섭고 겉으로는 뭐 맨날 화딱지면 그러시지만 저도 겁이 많잖아요. 원래 어설프게 알면 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냥 아예 모르거나 제대로 알면은 덜한데 원래 어설픈 사람들이 제일 겁이 많은 건데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돌비님께 연락 닿을 때 길게 한번 이야기할 게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네. 무섭고 아직도 그래도 조금 꼭 한 번은 해야겠다 하는 시참거리였거든요. 좋아요. 예. 네. 올해 초 이야기고요. 지금은 숨길 건 아니니까 제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은 15주 됐고 얼떨결한데 예, 조금 있으면 잠 못 주무시겠네요. 예. 지금도 못 자고 있어. 늘 못 자요. 아니에요. 진짜 잠 못 잡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여자친구가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 와이프지만 올해 초에도 저희가 오래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할 때다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오래 넘기면 헤어지겠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결혼을 준비를 했죠, 그때도. 그래서 여차저차 여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스키다시 이야기를 몇 번 간간히 했었고 네. 뭐 서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서로가. 뭐 제대로 뭐 딱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자리가 딱 있진 않았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하면 바쁘고 뭐 하니까 일본 한번 놀러 갈 겸 그 오빠도 한번 보자 그러길래 그래서 스키다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자친구랑 한번 놀러 갈게 하고 나를 잡았어요, 라인으로. 그때 약속을 잡을 때 스키다시도 말하는 게 나도 여자친구가 생겼다 드디어.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게. 근데 사실 뭐 알 바 없으니까 저는 그러냐 그럼 알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날 잡아서 갈 테니까 그럼 넷이 한번 놀자. 그래서 일본을 가게 돼요. 스키다시 여자친구 가명을 스시짱이라고 할게요. 스시짱. 네. 와이프는 당시 여자친구였지만 어감이 좀 그런데 웅애미라고 할게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뭐라고요? 웅애미? 웅애미? 그냥 와이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라고 할게요. 애미는 좀 이상하네. 네네. 스키다시 아직도 가고시마에 있어요. 그래서 가고시마를 가게 되는데 시로야마 쪽에 료칸을 잡아서 먼저 짐을 놨어요. 스키다시도 이제 커플이고 하니까 가끔 뭐 한국인들도 호캉스 가는 것처럼 저희 온 김에 걔네도 같은 료칸을 잡았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짐 놓고 와이프가 이제 배고프니까 뭐 일본 오면은 뭐 덮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봐서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피다시한테도 라인으로 땡땡 가게니까 와라 열로 빨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따로 먹지 말고. 가게 가서 왼쪽 구석에 앉았고 제 왼편으로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할 것도 없고 멍하게 그냥 창문 보고 있는데 노란빛깔로 염색한 건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염색은 했었어요. 창문 밖에서 스키다시랑 여성분을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창문 밖에서 두리번 대더라고요. 보통은 뭐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나가서 야 여기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에서 들어오겠지. 뭐 일본인이 일본 가게 간판 모르나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좀 이상했던 게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창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럼 저는 그거 보고 딱 봐도 뭐 여자친구니까 혹시 저 사람 아니야? 뭐 하는 건가? 그런 눈치인 건가? 그래서 날 쳐다보는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 방면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게 같은 거 들어오거나 거울이나 창문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가게 들어오기 전에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가게 내부를 보통 무의식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들어올 때는 아내가 들여다보이는 창문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문득 찰나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툭 걸리는 거죠. 저는 항상 뭐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일상생활할 때는 좀 일부러 예민함을 좀 꺼두고 살아요, 이쪽으로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항상 글로 가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의식을 안 하고 사는데 그 일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툭 걸리면 항상 뭔가 일어나요, 저는. 그 당시에도 처음 보는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저를 밖에서 빤히 보니까 분명히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데 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느낌이 달라요. 안을 이렇게 둘러보려고 이렇게 보는 거랑 어차피 창문이 안 보이니까 한번 보고 말잖아요, 보통. 근데 계속 저를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또 영감이 있으시거나 좀 이쪽에 가까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항상 인연이.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엮이나 이게 좀 그 생각이 찰나에 스쳤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고 그 와중에 스키다시 커플이 들어와서 저랑 인사하고 앉았어요. 건너편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제 옆으로 오고 서로 이렇게 커플끼리 마주보고 이제 앉은 상황인 거예요. 대강 나 웅합이다, 얘 친구다, 소개 대강 하고 수시장도 대강 한국어를 어설프게는 하더라고요. 어설픔을 좀 넘어서는 단계 있죠. 예. 잘하는 건 아닌데 반복해서 대충 말해주면 알아듣는 정도? 그 정도는 돼가지고 스키다시아 이제 유창하니까 편하게 대화가 오가는 자리였는데 밥을 먹던 와중에 제 와이프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알잖아요, 느낌이. 뭔가 언짢구나. 입꼬리가 살짝 실룩실룩해요, 열받으면. 좀 한 성격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기분 나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해가지고 간단히 식사하고 일본 거기 가고시마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시내 같은 데가 있어요. 대몬칸인가? 제가 거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넷이 둘러보다가 이제 료칸으로 왔어요. 스키다시 걔네도 짐을 이미 놓고 약속 장소로 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짐이 이미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에 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딱 말을 거는 거죠. 오빠 좀 이상하다. 수시장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러길래 저도 이상함은 느꼈지만 나도 이상해. 아까 창문에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와이프가.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까 식사하는데 내가 젓가락을 놓으면 따라서 놓고 처음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우연히 겹칠 수가 있잖아요, 타이밍. 젓가락을 들면 같이 들고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내가 젓가락 한쪽을 이렇게 살짝 만지면 똑같이 만지고 내가 덮밥을 먹으면 똑같이 먹고 너무 이상하게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그러면서 히쭉히쭉 웃는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웃는 거는 좀 느꼈거든요.
이상하게 나를 너무 따라한다, 기분이 나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따라하고 희죽희죽 웃으니까 덜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든다. 막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한국 너도 공부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한국 좋아하고 동성인 한국 친구를 처음 보니까 관심이 가나 보다 생각을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게 사람 계속 따라하고 무슨 날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괜히 친구들 만났는데 성격 부리지 마라, 그러려니 해라 했더니 저랑 뭐 10년 만났으면 말 다 했잖아요. 저도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당일 만났는데 저도 약간 툭툭 걸리는 게 있고, 사실 제 와이프도 좀 가까워요. 그쪽에 가까운데 그쪽을 되게 꺼려해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타입인데 되게 내심 찝찝했어요. 와이프도 좀 이상한 걸 느끼고, 물론 나랑 결은 다르지만 나도 좀 이상했으니까 찝찝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료칸에서 저녁에 뭐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그래도 좀 출출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일본 편의점 가면 여자들 뭐 이건 먹어야 된다, 저거 뭐 샌드위치는 꼭 먹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가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맥주랑 뭐를 사와서 같이 먹자, 와이프가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해서 스키다시 커플이랑 얘기해서 자리를 했어요, 저희 방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도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스키다시 여자친구를 좀 주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디테일하게 따라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걸 또 와이프도 그 의식했는지 자기 기준에서 자꾸 테스팅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스키다시한테 왜 그런지 눈치를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치시짱한테 약간 말투 좋게 하면서 왜 자꾸 내 와이프 행동을 따라 하는 거냐. 잔은 같이 짠할 수 있지만 주전부리 먹을 때 뭐 와이프가 A 안주 먹으면 따라서 먹고 그러는데 뭐 일부러 그러는 거냐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별말 없이. 그래서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와이프랑 마찬가지로 별 또라이를 다 보겠네, 그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스키다시가 저한테 치고 오는 거예요, 말로. 원래 사람 좀 좋아하고 장난이 심하다, 자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약간 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10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스키다시 커플이 이제 지네들 방으로 가고, 네. 와이프는 자꾸 투덜투덜 대고 받지 않냐, 저 예의가 되게 없는 뭐 X다, 진짜 짜증난다, 그냥 다음날부터 따로 우리 여행 다니자 말해가지고 대충 달래가지고 재웠어요. 11시쯤 좀 안 돼서 잔 것 같은데 씻고, 제가 사실 좀 몇 년 전부터 좀 명상을 해요. 화딱지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좀 명상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인 지가 됐는데, 한국이랑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일본이. 그래서 11시쯤에 와이프 재우고 명상을 했어요. 저는 명상할 때 따로 음악을 틀거나 눈을 감은 채로 안 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TMI인데, 제가 눈을 감고 처음에 명상을 했었어요, 배운 대로. 근데 한 20일 정도 했을 땐가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눈 감고 조금 명상을 하면 20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잡소리가 심해져가지고 이거를 조금 물어봤죠, 무당분한테. 실갑사분한테 물어보니까 너 같은 타입이 일반적으로 눈 감고 명상하면 탄다, 너무 열려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꼭 명상을 해야겠다면은 너는 좀 눈을 뜨고 해라, 시야를 흐리면서 잔잔히 해라, 조금씩. 그건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명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때도 멍하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10분 15분 명상하고, 저는 한 10분 15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약간 좀
습관이 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들 때 시간을 보니까 한 12시가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까지도 길게 안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네? 여기가 좀 고요해서 잘 되나 보다.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다가 이제 멍하니 이렇게 명상하다가 뭔가 탁 스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약간 시각적인 부분인 건지 좀 느낌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거든요, 명상하다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가 문 쪽을 봤어요. 문 쪽을 본 이유는 제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뭔가 쎄해가지고 느낌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인기척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냥 쎄해요, 뭔가. 그래서 방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방문을 열면 복도 마루 형식인 료칸이었어요. 근데 스키다시 여자친구 있잖아요. 시시장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문을 여니까 문 앞에서 예. 저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제가 순간적으로 놀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앞에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뭔가 있으면은 그 밤에 생각보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뭘 하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매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명상이라는 일본어 같아요.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시참 전에. 딱히 그 상황에서 제가 매소 좋아하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보통. 그래서 조금 소름이 끼쳐가지고 문을 그냥 탁 닫았어요. 좀 어이없고 황당하잖아요.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좀 앉아있다가 제가 그냥 그 정신에 가서 자야겠다 이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긴장이 좀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뭐 시참하시는 영안 있으신 분들처럼 뭐 늘 쉽게 영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변에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한도가 높는 영가가 있거나 좀 악한 뭔가가 있으면은 좀 심장이 벌렁벌렁 돼요, 제가.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막 울컥울컥 되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니고 심장 뒤집어듯이 벌렁벌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도 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그때도 그냥 잠들 수 없는데 앉아서 있는데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머리에도 뭐 이렇게 좀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머리에 피 안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때도 제가 머리까지 이런 게 오면은 10중 8구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라는 생각을 당시에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적어도 와이프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시시장이 관련된 일이다 이거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라인으로 보내요, 스키다시한테.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냈어요. 안 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라인 통화를 걸었어요. 또 안 받아요. 물론 자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보냈거든요, 통화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문 앞에 있었고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니 얘는 만날 때마다 항상 얘랑 엮이면 못 같은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슬슬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저도. 화딱지 나죠. 예. 잘 아시겠죠? 저 이거 방어 기제거든요. 예. 예, 좀 무서우면은 일부러 이래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도나 닦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벌써 잠을 드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인 보내다가 야 잠깐 나와보라니까 잠깐 나와봐. 마지막에 보낸 거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똑같이 보냈는데 피곤하게도 제가 또 촉이 좋잖아요, 늙은이. 답변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거 시시장 보낸 거네. 이게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똑같이 보냈어요.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냈는데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왠지 시시장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오싹했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막 밤에 드니까 못 자는 거죠, 전 이제 피곤해도. 와이프는 옆에서 자고 있고 세상 모르게.
그래서 문득 보면은 저도 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거 무서운 거 보면 꼭 일찍 죽는 역할 배역들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꼭 나대가지고 빨리 죽는 애들 있죠. 제가 빨리 죽진 않지만 항상 그래요, 행동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가 문을 열어봐요, 다시. 근데 살짝 열었는데 이젠 없어요. 그래서 살짝 더 문을 확 열었어요. 되게 어두웠거든요, 복도가. 물론 간접 조명은 있었지만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였어요. 예. 문을 열고 우측으로 걔네 방이 있었어요.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키다시 커플이 있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시시장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문을 닫아요. 무서우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네. 당시에 그냥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인가 생각도 해보고 귀신인가 그냥 미친 여잔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뭔가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들어와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저를 빼꼼 쳐다봤던 그 시시장의 머리가 염색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검은 머리였어요. 분명히 옆방이 맞아요. 그거를 제 머리로 좀 인지를 한 순간부터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맞나? 귀신 본 건가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아무리 그래도 방어 기제로 더 당차게 나가야겠다. 너무 상황이 답답하다. 네. 라인도 안 보고. 보통은 그 상황에서 문 꽉 닫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저도 네. 또 이상한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폰을 들고 제가 라인 통화를 걸면서 방문 열고 그 옆방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통화 음이 들릴 거 아니에요. 울리는 게 반대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확인은 해야겠다 생각으로 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키다시 걱정도 좀 됐어요, 사실. 그 방에 일단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니까 걱정이 돼서 나만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생각이 좀 이상한 또 객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문을 두드려 보자는 심산으로 갔어요. 가는데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문을 열고 통화 누르면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에서 들려요. 시시장이 자기 방문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바라보면서. 근데 더 뇌절이 왔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시시장 앞에 누가 있어요. 마주보고. 똑같이 생긴 애가. 똑같이 생긴 모도 시시장이 들고 있는 폰을 보면서 희죽대고 있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그러면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아차 싶은 거예요. 다른 생각은 그냥 안 들고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쳐다봐요. 제가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질렀거든요. 쌍시 오빠라면서. 가끔 좀 너무 심한 일 겪을 때 기억이 좀 끊기잖아요. 네. 소리 지른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순간 필름이 나간 거죠. 필름이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는데 류칸 관리인지 어떤 일본 아줌마가 와서 당황해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그런 모션들이 잠깐 기억이 나고 와이프가 관리자 아주머니인가 그분이랑 뭐라 얘기하면서 그 두 부분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잠깐.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잠에서 깼어요, 제가 료칸에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어제 일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별 말을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비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겪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 취했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병원을 가자. 오빠 뭐 여행할 때가 아니다, 지금 즐겁게.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잘 놀다가 잤는데 갑자기 미친놈도 아니고 폭도 나가서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었나 보죠. 제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아, 내가 이상한 건가? 늘 달리는 의문이잖아, 이런 일 겪으면은. 가스라이팅도 아닌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 생각이 드는데 또 그간 지내온 세월대로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어제 있었던 일은. 그리고 나서
제가 딱히 뭐 무슨 행동을 못 취했어요. 네. 어찌저찌 하다가 원래 다음날 일정이 어디 가기로 했거든요. 가고시마 명소가 사쿠라지마인가 있어요. 거기를 가기로 좀 플랜을 짜놨었어요. 일본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랑. 4시 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자꾸 막 뒤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있나 저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떡하지? 스키다시한테 말을 해야 되나, 전날에 있었던 얘기를.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스키다시가 라인으로 제가 전날에 보냈던 내용들을 왜 안 물어? 보통 사람이 그렇게 라인을 보냈으면은 왜 그런지 물어보잖아요, 다음날에. 근데 그걸 뭐 안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의문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어제 봤던 치시장이 똑같이 생긴 그 흑발 여자는 누구지? 왜 얼굴이 똑같지? 이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사쿠라지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는. 차로도 갈 수 있는데 렌트를 안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막 둘러보다가 거기에 또 뭐 처음 보는 명소가 있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스키다시가. 네. 거기 가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약간 조형물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약간 분수대처럼 동그랗게 돼 있어요. 뭐 와이프랑 이것저것 둘러보고 공기 좋네 주저리 되다가 문득 조형물을 보는데 시시장이 그 앞에 서서 조형물 검색해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조형물이 좀 사람 얼굴로 돼 있어가지고 모아이석상 느낌인데 비슷하진 않고 아무튼 얼굴 조형물이 하늘을 좀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앞에서 표정을 똑같이 하고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스키다시한테 사진 찍어달라나 보다, 좀 코믹하게 찍으려나 보다, 추억 남기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뭐 다른 데 바라보다가 또 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쟤 왜 계속 저렇게 오래 저러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잠깐 가서 말 걸라고 가다 보니까 스키다시도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줄이 뭐 한두 시간은 아니지만 한 5분가량을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마냥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서 스키다시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되게 엄청 어눌한 목소리로 네. 지금 생각하면 스키다시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함을 느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옹합이야, 너도 봤지? 나 여자친구가 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와이프 있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듣자마자.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피부로 와닿게. 오감으로 와닿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와이프한테 뛰어갔어요, 제가. 조형물 뒤편에 분수대처럼 동그랗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에 막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편을 보는데 반대쪽에서 서서 어제 봤던 검은 머리 치시장이 하늘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니까 도망쳐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프 데리고 배를 타러 다시 가요. 예. 걔네 놓고. 근데 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 기다리고 있는데 차 타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기다렸어요. 그 배편을 타러 올라면 얘네도 슬슬 내려와야 되는데 예.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타고 오고 바로 료칸에서 짐 빼가지고 다른 호텔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스키다시랑 연락이 안 닿아요. 그때 이후로 아예 안 돼요? 네. 라인도 안 받고, 근데 아이디는 살아있고 뭔가 폰을 없앤 것 같진 않은데 안 받아요, 제 연락을. 그래가지고 제 결혼 소식도 뭐 전하지도 않고 못 왔고, 요즘 다시 연락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스키다시 어머님 번호는 알거든요. 네. 라인도 알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면서 좀 두려운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이 스키다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좀 힘들어요. 스키다시가.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스키다시 어머님, 아버님이 별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아요. 얘가 여러 방면으로. 저는 생각에 결국에 조금 안 좋은 결로 간 게 아닐까 좀 싶어요. 뭐 이 이야기 들으면은 보통은 스키다시가 좀 미쳐가지고 자매랑 만난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람이랑 연가를 눈으로는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아예 애초에 막 흐릿하게 번쩍이거나 그러면 아 귀신이구나 하는데 사람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는 판별이 좀 힘들어도 좀 피부로 느껴요. 맞닿으면. 근데 그거는 진짜 100% 귀신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때.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놀 때 제가 되게 예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도 더. 네. 주변을 엄청 살폈어요. 그 누구도 따라온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마주쳤을 때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옷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똑같았던 건 기억이 나요. 똑같았으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네. 더 이상한 거는 걔는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전날 료칸에서도 맨발이었고 조형물 뒤편에서 봤을 때도 맨발이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것만. 그래서 제대로 본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제가. 세세한 부분 조금 이야기하면서 놓친 게 많은데 돌비님이랑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고 제가 그 뒤로 좀 찾아봤어요. 예. 그 일 겪고 좀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귀신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목소리를 따라하는 귀신, 뭐 장산범이라든가 그런 연관 검색어만 나오고 그런 거는 조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한국에 와서도 칠갑산분한테 조언을 구해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듣자마자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너 같은 체질의 사람이 저같이 좀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도 코드가 다 다르잖아요. 네. 코로 맞는 사람이 있고 명확히 보는 사람이 있고 꿈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듣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너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귀신이면 답이 없는 거다 그거는. 예. 뭐 친구라 그래서 좀 엮여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 친구도 그런 쪽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멀리해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럼 선생님도 멀리하겠네요 제가 이러니까 예. 그러던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도 이마에서 좀 식은땀 나요. 되게 피곤하고. 네, 일단은 스키다씨 그 친구분과 연락이 돼야 될 텐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일단은 연락은 오실 건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락 오고 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그때. 근데 뭐 3월 네. 달에 그 일 있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온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 좀 이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마음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옹아배님이 사람을 따라하는 귀신이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시들무에는 가족 형상을 하거나 이렇게 따라하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느낌이 달라요. 약간 거울 비춰진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뭐 영상 올라가면 댓글 달아주시겠죠. 네, 맞아요. 또 시들무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때 한번 좀 보죠. 댓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웅아비님 이렇게 또 오래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나왔을 때는 더 좋은 일만 계속 가득하실 거예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웅아비님 이야기에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스키다시 친구 이야기였어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웅아비 검색을 하시면 재생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 친구 뭐 스키다시 이야기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 얼마나 또 친하고 오랜 친구이신지 아마 아실 거고 그 친구분과 같이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친구분이랑 걱정이 되네요. 이야기 속에서 또 많이 들었던 분이라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귀신에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남궁허슬님께서 찾아오신 건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오셨을지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쓰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빈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목소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사연은 아니고 저와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얼마 전에 이사간 집에서 겪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쓰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예. 저는 지금 힙합 장르 음악을 하고 있는 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연 초반에 직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구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3예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인 남성을 똘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똘비와 제가 알고 지낸 지는 6년 정도 되었고요. 네. 똘비는 현재 저와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 경력도 상당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인지도도 꽤나 갖고 있는 DJ로 활동 중인 친구예요.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사연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혹시 똘비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할까 싶어서 똘비가 어느 장르의 DJ인지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또 이 친구는 현재 SNS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똘비는 매주 유명 클럽에서 DJ잉을 하고 있는 저랑은 사석에서도 자주 보고 연락도 매일같이 주고받는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똘비는 오늘 말씀드릴 사연을 겪기 전까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 한 3달 사이에 이사간 집에서 생겨난 일로 인해서 지금도 교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똘비는 올해 초까지는 인천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5월 말쯤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로 새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똘비가 이사 오기 전에 인천 쪽에 살았을 때도 그곳에 정착했던 초반에는 제가 몇 번 인천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고 술 한잔하면 똘비 집에서 잠도 자고 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기도 했었고 똘비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전만큼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 인근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됐고 현재는 둘 다 솔로인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 알고 지내게 됐던 초반 시절처럼 요새는 다시 자주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6월 말쯤에 똘비가 새로 이사를 간 집에 첫 집들이를 갔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휴지도 사들고 페퍼도 풀 겸 함께 놀러 간 거죠, 똘비네 집에. 똘비가 이사를 간 오피스텔은 비교적 신축 건물에 속했었고 단지도 구성이 되어 있을 만큼 입주자들도 많은 되게 큰 대단지였어요. 그래서 똘비가 입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쯤에 저희가 집들이를 가게 됐던 건데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까 평소와 마찬가지로 쓰리형 왔어? 이러고 반기면서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똘비랑도 매일 카톡으로 이야기만 자주 나눴지 실제로는 이때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이사간 집은 전에 살던 인천 집보다는 훨씬 더 넓고 좋아 보였고 식단이랑 운동도 꾸준히 해서인지 예전에 봤을 때보다 몸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안색도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똘비랑 저랑 친구랑 셋이 음식도 시키고 술도 마시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각자의 근황들을 공유하면서 셋이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는 체질 자체가 원래
해독이 잘 안 되는 친구여서 술을 아예 일절 마시지 못하는 친구였고, 저는 어차피 오늘 여기서 빨라가 돼서 자고 갈 계획이었으니까 저랑 똘비랑 둘이서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재밌는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시간이 늦어져서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던 친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랑 똘비랑 한 잔 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다가, 제가 요새 돌비 공포라디오라고 진짜 무섭고 재밌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나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마실래? 이랬더니 똘비가 자기는 무서운 거 잘 못 본다고 이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주제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된 거죠. 오. 제가 이때 똘비한테 너는 뭐 살면서 기이한 경험 같은 거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똘비가 쓰리 형, 나는 살면서 뭘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안 그래도 이사 오고 한 2, 3주 전까지는 잠도 잘 자고 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다. 자려고 하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며칠 전에는 이틀을 꼬박 밤 샜다. 근데 요새 자꾸 한 번씩 자려고 누워 있으면 발밑에서 아지랑이 같은 게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자주 있다. 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잘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일찍 집에 돌아가려고 똘비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보니까 똘비가 일어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똘비는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잠이 안 와서 밤을 샌 거였더라고요. 불면증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얼른 자라, 건강 상한다, 푹 쉬고 또 조만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로부터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 똘비한테서 낮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쓰리 형, 오늘 저녁에 형 집에 가서 자도 돼? 이러는 거예요. 예. 괜찮긴 한데 뭔 일 있어? 물어보니까 그때 집들이를 하고 나서 지금 잠을 거의 2, 3일밖에 못 잤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린다. 예. 자꾸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어젯밤부터는 다른 형체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 무섭기도 하고 잠도 안 와서 오늘 형이랑 술이나 마시고 잠을 푹 자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마침 똘비네 집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어서, 그러면 내가 그냥 끝나고 똘비 너 집으로 갈게, 같이 저녁 먹고 술 한잔 또 하자, 그 전까지 좀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내가 도착해서 깨워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똘비네 집으로 다시 향했어요. 다행히 똘비가 낮에 좀 눈을 붙인 상태였고 저녁 시간쯤이 돼서 그냥 근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보니까 똘비가 정말 일주일 새에 얼굴이 정말 아픈 사람처럼 퀭해져 있더라고요. 예.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게 그림자 지듯이 눈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똘비 같은 경우는 원래 DJ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대가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늘 불규칙하기도 했고 낮에 자는 일도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요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걱정 섞인 질문들을 하니까 똘비는 나는 원래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바로 뻗기 일쑤였고 평소에 잠이 원래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 적도 없었는데 이사 오고부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지 모르겠다. 뻗게 자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젠 좀 무서워지려 한다 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날 똘비를 본 이후에도 똘비는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려고 안 하던 혼술도 하게 되고 이런 걸 옆에서 보고 듣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제가 거의 매일 낮 시간에 똘비가 걱정이 돼서 안부 전화를 걸어서 매일매일 상황을 옆에서 체크하면서 지켜봤었어요. 지금부터는 똘비가 현재까지 겪었던 약 2달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똘비의 시점에서 시간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똘비가 이사를 온 이후로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숙면을 잘 취했었대요. 그러다가 2, 3주가 지난 시점부터 자려고 누우면은 혼자 있는 방 안에 무언가가 함께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누워있는 발 밑에서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아른아른 보이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그 아지랑이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움직이는 이글거리는 아지랑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지랑이 같던 형체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돼지고기 비계 색깔 같은 불투명한 하얀색의 동그란 원형의 구슬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대. 근데 이 구슬 형체가 누워있는 똘비의 다리 쪽 위에서 공중에서 천천히 여기저기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아지랑이 같던 모습이 구슬 형체로 보이기 시작했을 쯤부터는 얼마 동안은 평소처럼 잠을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슬을 본 후로는 잠자는 동안 똘비의 귀 바로 옆에서 사람의 콧바람 같은 따뜻한 숨소리가 들리기도 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똘비 옆에 누군가가 본인을 껴안은 채로 옆에 붙어서 포근하게 같이 잠을 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똘비는 그동안 잠을 잘 못 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포근한 느낌의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흘렀을 쯤에 눈에 보이던 그 하얀 불투명한 구슬의 형체가 모습이 변한 채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이때의 모습은 뷔페에 가면 디저트들이 있는 곳에 초콜릿이 계속 흐르고 있는 분수 모양 아시죠? 알죠. 그 초콜릿 분수 그것처럼 그 불투명한 하얀 구슬의 겉표면에 어떤 액체 같은 게 감싸져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는 액체가 빨간 피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구슬의 형체가 막 빨간 피로 감싸져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한 번 더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려고 누울 때마다 느껴지는 공포의 강도가 더 많이 심해졌었고, 예전보다 더 불면증이 극도로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거의 24시간 넘게 잠을 못 자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날도 늘어났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괴롭겠네요. 예. 근데 이 피로 덮인 구슬의 모습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집 밖에서도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밤을 또 꼬박 지샌 채로 1층에 조각 피자를 파는 가게가 새로 오픈을 해서 점심시간쯤에 피자랑 소주 한 병 사와서 저녁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먹고 잠을 좀 자자 생각을 하고 피자를 포장하러 상가 1층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피로 뒤덮인 빨간 구슬이 막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밖에서. 근데 그 모습이 걸어가고 있던 똘비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이때가 낮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밖에서까지 저 형체가 나타나니까 똘비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피자 가게로 걸어가다가 그 가게에서 배달을 출발하려고 나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달려오면서 똘비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정말 그 똘비의 배 쪽 부분 전체에 피멍이 들었을 정도로 타박상을 되게 크게 입긴 했었는데, 당시에 오토바이 기사분도 옆으로 틀면서 넘어지면서 부딪혔다 보니까 다행히 입원을 할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사분도 다치기도 했고 해서 입원을 하거나 하진 않고 좋게 보험 처리만 하고 통원 치료를 2주 정도 받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점점 더 불안함이 극도에 달하기 시작했대요. 네. 똘비가 본인이 살면서 귀신도 본 적이 없었는데 자꾸 이런 게 보이는 이유가 내가 요즘 기가 허해져서 그런가? 아니면 이사 온 집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 안 침대에서만 보이던 빨간 구슬을 집 밖에서도 처음 목격을 하게 된 거였고, 그 형체가 보이자마자 사고까지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병원부터 다녀오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오후에 일찍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날은 당연히 클럽에 출근을 하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후부터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기만 하고 주위에서 느껴지기만 하던 이 형체가 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똘비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똘비의 입 안을 무언가가 휘젓는 느낌이 들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입안을 휘젓던 무언가가 쓱 빠져나가면서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떠나는 듯한 느낌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사라지더래요.
저 이날 이후로는 그 빨간 구슬이 보이기 시작하면 똘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자세한 묘사를 드리기에는 좀 선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이구야.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느낌이 똘비 위에 올라타서 신체끼리 접촉을 하는 흔히들 말하는 귀접이죠. 이 귀접을 이날 이후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똘비가 말하기로는 귀접을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생생한 느낌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정말 무섭다. 그냥 공포심만 들었었대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다 보니까 19금이긴 한데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 그 쾌락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져서 잠을 잘 못 자도 어떨 때는 오히려 활력이 생겨서 활기차게 생활한 적도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어느 정도 매일같이 반복이 됐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빨간 피로 뒤덮인 듯한 구슬이 다시 한번 형체가 또 변하더래요. 이번엔 그 구슬이 두 개로 쪼개져서 사람의 눈동자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어두운 깜깜한 방 안에 누워서 발밑을 보면은 빨간 사람의 눈동자가 핏줄이 다 터진 듯한 충혈된 두 개의 빨간 사람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얼굴은 없고 공중에 떠있는 이 빨간 눈동자를 보기 시작한 후에도 당연히 귀접의 증상은 쭉 이어지고 있던 상태였고 이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어떤 여성의 웃음소리라든지 거친 호흡을 내쉬는 소리라든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똘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 귀접의 현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빨간 눈동자가 했던 이야기가 똘비야, 좋아? 좋지? 대답 좀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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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귓가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깔깔깔 웃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웠던 건 이 여자의 음성이 똘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쯤에 제가 똘비를 저녁에 한번 만나기로 했었어요. 똘비가 출근하기 전에 카페에서 잠깐 만났는데 똘비는 원래 뚱뚱한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체격이 좀 마른 편에 속했는데 이런 현상에 시달리게 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몸무게가 7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똘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빛도 너무 어둡고 눈은 퀭하고 다크서클이 인중까지 내려와 있고 건강이 좀 심히 걱정될 정도로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클럽에서 자기가 디제잉을 하다가도 한 2번 정도 그 빨간 눈동자 같은 걸 본 적이 있다. 아니 이제 무슨 일이 더 생길까봐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날 이후로는 똘비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잠은 좀 잤는지 아니면은 뭔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빨간 눈동자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며칠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루 이틀 동안은 또 오랜만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어느 날 밤에 잠이 들려고 누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두 손이 침대 밑에서 똘비의 양쪽 발목을 운동기구처럼 디딤돌로 삼아서 영차 하고 침대 위로 올라오는 느낌과 동시에 두 팔이 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대요.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지난번 얼굴은 없고 눈동자만 공중에 떠있던 모습이랑 비슷하게 다른 신체 부위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양팔만 보이는데 그 두 팔이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자세처럼 90도로 꺾여서 왼팔, 오른팔 한쪽씩 거미처럼 엉금엉금 본인의 몸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대요. 오, 예. 처음에는 아지랑이에서 흰 구슬에서 빨간 구슬이 됐다가 빨간 눈동자가 두 팔의 형상으로 변해서 똘비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힘의 강도는 모습을 변화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예. 이 두 팔의 형상을 본 후로는 이 모습과 눈이 마주쳤을 때 똘비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대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그 형체를 뜬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귀접의 강도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있고요.
똘비의 말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손길이 옷 속으로 들어와서 신체 이곳저곳과 막 강제로 접촉하는 되게 섬뜩하고 불쾌한 느낌을 되게 뚜렷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시점부터. 늘 그랬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 형체가 똘비한테 항상 그 신체적인 접촉의 마지막에는 계속 대화를 걸어오더래요. 또 한 번은 똘비가 밤에 잠에 들기가 무섭다 보니까 본인 디제잉 타임이 끝나면은 퇴근하고 나서 밖에서 지인들이랑 술 한잔씩 하고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뭐 이런 일을 집에서 겪다 보니까 집에 혼자 오래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날도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새벽 늦게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번 여름에 비가 자주 많이 왔었잖아요. 택시를 타고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를 빨리 달리다가 동네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목에 접어들다가 이 동부간선 같은 경우에 공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바퀴가 빗길에 헛돌면서 타고 있던 택시가 공사 현장 쪽에 추돌하는 사고가 난 거예요. 똘비가 이때 택시 조수석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찰나에 앞에 있는 조수석 쪽에서 하얀색의 두 팔이 본인 쪽으로 쓱 하고 나오더니 본인 어깨를 두 팔로 꽉 움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빗길 사고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의 앞쪽이 많이 파손이 되었고 기사님도 부상을 입으셔서 입원을 하셨고 똘비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입원까지는 아니고 약간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참에 참여 중인 오늘까지도 지금 병원에 통원하면서 어깨 쪽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직 보험 처리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매일같이 방에서 잠에 들려고 누우면 귀적과 함께 두 팔의 형체가 말을 걸어오는 게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예.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걸어오는 선정적인 대화나 신체 여러 군데를 접촉하는 촉감이 느껴질 때마다 몸은 꼼짝도 할 수 없고 네. 매일같이 시달리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똘비가 어느 순간에 잊고 지내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예. 그 대화를 걸어오는 그 영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똘비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많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을 무렵에 본인을 괴롭히던 귀접을 행하던 그 양팔의 모습이 며칠 사이에 그 주변에 아지랑이 같은 모습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치 나머지 머리나 몸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흐릿하게 얼굴처럼 보이는 형체에 본인을 쳐다봤었던 빨간 눈동자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똘비가 이때쯤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고 카페인, 음주 이런 것도 다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여전히 자려고 누우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은 사라지지가 않은 거죠. 예. 얼마 전에 약 2주 전이었어요. 이날 밤에도 발 밑에서 발목을 잡고 기어 올라오는 느낌에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동안 본인을 괴롭히던 그것의 얼굴과 처음으로 선명하게 마주치게 되었대요. 돌비님께 첨부드린 첫 번째 그림을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그림처럼 빨간 눈동자에 앞머리만 양갈래로 내리고 머리를 뒤로 지그시 묶은 여자가 팔은 90도로 꺾인 채로 왼팔, 오른팔 엉금엉금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던 거죠. 아래에서부터 양 손으로 올라오면서 똘비의 신체를 이곳저곳 터치하면서 기어 올라와서는 누워있는 똘비의 얼굴 위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똘비와 눈을 마주친 채로 완성된 형체로서 첫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똘비야, 좋아? 기다렸지? 보고 싶었지?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똘비는 이 여자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마주쳤던 이 여자에 대해서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약 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똘비가 어느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던 시절에 똘비의 팬이었던 2살 연상의 어떤 여성분이 계셨어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몇 번 오고 가면서 대화도 나누게 되고 SNS 통해서도 이 여성분이 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 보니까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갔는데 처음에는 여성분이 똘비의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들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던 여성분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집착이 좀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최대한 이 여성분을 배려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뭐 양해도 구하고 했지만 집착으로 인해서 말싸움도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 초반에 똘비가 인천에 있을 때 연애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만나지를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만나던 여성분이 이 분이셨는데 이 여성분께서 같은 쪽에 일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이때부터 똘비를 좀 자주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동안 가까이서 겪어본 똘비는 이성과의 만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나 본인의 일에 있어서나 정말 열정적이거든요. 또 뭐 한눈을 판다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친구고 물론 그 둘만의 연애사는 제가 감히 알 수는 없겠죠. 당연히 만났었던 여성분의 입장에서 똘비한테 뭐 서운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똘비가 둘 사이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망을 시킬 만한 행동을 했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가 각자의 성격 차이나 일들로 인해서 집착이 발단이 됐지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니었고 둘 다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남들과 같은 이별을 그렇죠. 겪었던 거였고 그 이후로는 뭐 본인 생활에 충실하면서 지내오던 똘비였는데 똘비한테 모습을 나타낸 그 얼굴과 목소리가 그때 만났던 그 여성분이었던 거죠. 근데 똘비가 의아했던 게 이 여성분과 헤어진 지도 꽤 시간이 흘렀고 헤어진 후에 뭐 이 여자분도 금방 또 다른 남자분을 만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여성분께서 헤어진 후에도 똘비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차단을 해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예. 아니면은 뭐 SNS 자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예. 물론 똘비는 뭐 이미 헤어진 인연이다 보니 답장을 하진 않았고 계속 차단을 이어가던 상태였는데 올해 4월 초에 똘비 생일이 4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이 여성분께 나 진짜 할 말이 있다. 딱 한마디만 할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연락 좀 받아줘라. 라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똘비가 그 여자의 형체와 목소리를 확실하게 보고 느끼게 된 후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기억들을 막 끄집어보며 끼워 맞추길 수도 있지만 네. 그 여성분이 평소에 우울증이 있으셨고 집착이 심했던 당시에 네. 이제 좀 장난으로라도 나중에 너 다른 여자 만나면 내가 죽어서라도 쫓아갈 거다 같은 이야기를 아주 했었던 게 떠올라서 저한테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놨었고 이때가 2주 전이에요. 똘비가 그 여자 귀신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된 게. 그래서 이때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차단했던 목록들도 풀어보고 문자나 전화가 왔던 번호는 대부분 지워져서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차단돼 있던 번호들도 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보고 했는데 행방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저희 지인들과 아무 접점이 없던 분이셨거든요. 그냥 뭐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인 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서 찾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딱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는 친구의 지인의 지인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기나 사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셔서 현재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셨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똘비가
이분의 모습을 한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된 거죠. 물론 똘비 본인과는 정말 어떠한 연관도 없는 사유로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더 멘탈이 많이 나간 상태죠. 뭐 현재 계속 귀접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늘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 물어봐 보니 네. 이런 귀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네. 영가가 점차 형체를 갖춰서 모습이 완성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게 네. 되게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죠. 형상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귀신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까지 저도 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뭐 저나 귀족님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뭐 어떤 뭐 무속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부수적인 뭐 약간의 도움이나 해결책은 얻어보려고도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존재에 막 크게 믿음도 없었고 종교 같은 것도 없는 친구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그냥 의학적인 약 처방을 받아서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고, 예. 물론 이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귀접이나 뭐 수면 중에 가위를 눌리는 것 자체를 그냥 수면 장애의 한 종류로 병명을 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존재에 대한 형체가 2달의 시간 동안에 진화했다라고 표현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얼른 좀 건강도 회복을 했으면 해서 뭐 요즘 한번 뭐 있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병원 치료랑 더불어서 좀 이런 쪽에 도움도 한번 함께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예. 똘비도 오늘 제가 본인의 이야기로 시참에 참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동의를 다 네, 받으신 상태죠. 예. 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똘비도.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좀 현재 진행 중인 지인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돌비님과 귀족분들께 한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걸로 무속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그냥 이것만 뭐 천도를 한다거나 그냥 이 네네. 귀신만 떼주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꽤나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귀신 문제는 더더군다나.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똘비가 보는 형체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이유도 네. 똘비와는 정말 무관하거든요. 알아보니까 좀 어떤 금전적인 개인 문제로 인한 걸로 이렇게 일단은 전해 들었고 네. 똘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분을 좀 돕고 싶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네. 다른 지역으로 우선 이사를 가기로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단 일단 집을 집에 옮겨보는 문제가 것도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자는 방향 뭐 그러니까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방향도 바꿔보고 예, 맞죠. 아니면 뭐 찾아왔을 때 거절을 한번 진짜로 그러니까 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 쌍욕 그냥 진짜로 내가 진짜 너를 찢어 죽이겠다 이런 각오로 한번 쌍욕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돌비님께서 조언을 네. 해주셨으니까 아마 똘비가 그대로 잘 해볼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지배당하지 않아. 좀 이런 의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귀신이건 뭐 정말 강력한 귀신은 모르겠지만 정말 네. 어떠한 귀신이건 사람이 단단하면 못 들어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쓰리님 지인분에게도 단단해지는 그 과정 속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뭐 그 뒤로 만약에 그래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또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돌비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이고. 잘 해결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쓰리님도 오늘 너무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접이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겪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또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끊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쾌락을 주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쓰리님 또 지인분께서도 잘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지금 귀접을 겪고 계신 분들, 에이 뭐 이걸로 죽겠어 하시는 분들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